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다시 방송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10입니다. 오토하키 책의 마지막 장인데요. 오토하키 대 오토 IT 비교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챕터 10을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 아마존에서 무료로 구입했던 책을 모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고요. 짧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하키는 오토 IT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it looks like in the older Windows scripting language 오토 I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토 IT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토하키와 오토하키가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뭐 어떤 게 더 성능이 뛰어난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비교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저자가 이 책을 이 챕터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둘 다 무료고요. 여기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두 프로그램 다 전부 윈도우즈 컴퓨터에서 어떤 능력을 추가하는 심플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오토하키와 오토 IT는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오토 IT와 오토 하키의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오토 IT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의 자동화를 중점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토 하키는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나 단축 문자를 위주로 이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오토 하키가 크리스 멜롯이 이제 오토 IT 버전 2에서 하키 지원을 통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서부터 이 분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기는 그때부터 이제 어, 멜롯이 그걸 집어넣고 나서 소스를 오픈 소스화 하면서 이름을 이제 오토하키라고 붙였고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양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하키는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인 한 줄짜리 핫키나 그러니까 단축키와 단축 문자를 한 줄로 지원해주는 기능을 지원하고 오토 IT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슷한 함수를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구현을 하거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노란색을 칠해놓은 부분 위주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토 IT에서 그러니까 오토 학기로부터 오토 IT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든지 그 스크립팅을 프로그래밍이나 스크립팅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학생들 그리고 이제 많은 워드 프로세싱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오토 커렉트나 이제 텍스트 확장, 변환, 대체 이런 능력을 가진 오토하키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좀 더 쓰기 쉽다는 거죠. 오토하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토 IT의 이제 함수 기반의 어떤 랭귀지는 좀 더 이제 처음 접하는 그런 경험 있는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좀 더 적합하지만 새로운 초보자들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언어 사이에 어떤 분리가 된 이후에 오토 IT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베이직과 유사한 함수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발전을 해버렸고 오토하키는 이제 계속적으로 원래의 그 커맨드 구조라든가 이런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하키와 오토 IT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첫 번째 예제로 인서트라는 키를 단축키로 내
문서를 여는 그런 단축키로 하겠다고 할 경우 오토하키는 인서트 키는 콜론 하고 run %a my documents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심플하게 한 줄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내 문서를 여는 거죠. 그런데 이거 동일한 기능을 오토 IT에 살려 그러면 하키 셋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인서트 키를 오픈 도큐먼트라는 함수로 대체를 하겠다. 그렇게 지정해주고 펑션 오픈 도큐먼트라는 함수는 이걸 호출이 되면 런을 하는데 익스플로러, 파일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해서 my document 디렉토리라는 폴더를 익스플로러로 열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동일한 기능이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수가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두 번째 예로 만약에 문자 단축 문자를 기능을 쓰겠다. 예를 들어서 by the way라는 글자를 btw를 치면 by the way로 바뀌게 하려고 하면 오토하키에서는 한 줄로 끝납니다. by btw by the way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콜론 그러니까 두 개의 콜론 사이에 있는 첫 번째 문자열은 이제 단축 문자열이 되고 두 번째 콜론 이후에 있는 거는 이제 대체되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키에서 오토하키에서 간단하게 끝나는 거를 이 동일한 기능을 찾아봤는데 없더랍니다. 오토 IT에서는. 그래서 유사한 걸 찾았더니 하스팅이라는 오토 IT 스크립트가 이제 특별하게 만들어진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유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 하스트링이라는 오토 IT 스크립트를 인클루드하고 하스트링 셋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콜미라는 단어를 치고 엔터를 쳤을 때 example 펑션이 수행이 되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슬립을 넣어줬어요. 슬립 키를. 그러니까 10ms 동안 기다리는 게 무한히 반복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example 펑션은 메시지 박스에 you typed call me라고 이제 보이게 했는데 우리는 이 메시지 박스 대신에 이 하키를 그대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call me도 by the way로 바뀌고 btw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send 해서 by the way라는 문자를 send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해줘야 되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로 이제 GUI에서 이제 버튼을 하나 등록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는 GUI add 버튼 그리고 옵션과 텍스트를 주면 이 버튼이 어떤 옵션을 갖고 있고 어떤 이름을 가지는지를 지정을 해주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동일하게 오토 IT에 살려고 그러면 GUI 컨트롤 크리에이트 버튼에서 텍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버튼을 만드는데 왼쪽 좌표, 제일 상위 좌표, 그다음에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확장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각각 지정을 해줘야지 버튼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재 세 가지 큰 그 비교를 했을 때는 현재까지는 계속 저자는 오토하키 쪽으로 좀 치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그 저자는 계속 그쪽으로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하키가 장점만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토하키 이제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현재 오토 IT 버전은 음? 아주 깔끔한 언어입니다. 오토하키보다. 그런데 오토하키는 예전에 오토하키 스크립트가 현재 버전 1.1에서도 잘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버전이 이전에 그 수많은 리던던트한 명령어들을 다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드 버전을 다 지원해주다 보니 지금 이제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이게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example을 equal sign, 그러니까 assign 명령어를 저희가 equal도 있고 equal sign, 그러니까 콜론 플러스 equal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my string에
this is this is a literal string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my string에는 이 스트링이 전체적으로 다 스트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my string 콜론은 this is a literal string이라고 하면 이것과 이거는 동일한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또 카피오 바르라고 해놓고 바르의 내용을 카피 오브 바르에 넣어줬습니다. 이것과 카피 오브 바르 콜론은 그리고 바르라고 하면 바르의 내용이 역시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두 셋이 똑같은 셋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 내용을 명확하게 의미를 알고서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헷갈리게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my string은 해놓고 여기에 스트링을 이렇게 주는 경우랑 이게 결론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헷갈리지 않도록 써야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 오토학기 2.0에서 이걸 좀 클린하게 하려고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현재 돌고 있는 많은 스크립트들이 수없이 많은 스크립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사장이 돼버릴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 다시 지우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기존 거를 유지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토 IT는 대신에 그런 면은 없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지원하고 있는 거죠. 별도로 헷갈리는 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토키와 오토 IT에 대한 거를 또 구글에서도 한번 어, 트렌드를 추적을 해봤는데 저자가 보면 빨간 게 오토 IT고요. 파란 게 오토키입니다. 오토하키입니다. 근데 2012년, 11년과 13년 사이부터 슬슬 오토하키가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3년 정도 이후부터는 명백하게 오토하키가 훨씬 높은 트렌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IT보다는 오토학기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스크립트 초보자고 그렇다 그러면 오토학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머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오토 IT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오토 IT는 어레이나 객체 지향 코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오토 학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따진다 그러면 또 오토 IT가 장점이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험 있는 프로그래머고 어떤 간단한 단축키나 단축 문자열 지정 같은 게 필요치 않다면 그렇다면 오토 IT를 써라. 어? 그렇지만 이제 어떤 초보자고 그다음에 오토키가 지원해주는 그런 단축키라든가 단축 문자 이런 심플한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토키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도저도 아니고 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동전 던지기 해서 아무거나 써라. 이도저도 그것도 아니다. 그럼 둘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책이 이제 오토하키에 대한 책인 만큼 오토하키 쪽으로 아무래도 좀 더 장점을 이제 설명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그냥 오토하키 공부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